옛날 조선시대 개성 땅에는 필뜨기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필뜨기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장돌뱅이, 즉 보부상을 하며 살았는데요. 어려서부터 영특하고 재주가 많아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답니다. 필뜨기는 조선 팔도를 주유하다가 오래간만에 개성에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쑥하게 차려입은 사내가 다가오더니 필뜨기를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자네가 필뜨기인가? 맞습니다요. 헌데 무슨 일이신지? 자네를 꼭 보고 싶다는 분이 있으니 좀 따라와 줘야겠네. 아이고 그렇습니까요? 헌데 제가 오늘은 좀 바빠서 못 가고 내일 점심쯤이 어떻습니까요? 잡소리가 많구나. 여러 말 말고 따라오기나 하게. 사내의 기백에 눌린 필뜨기는 말없이 뒤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곳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었지요. 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웬 여인이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필뜨가 나를 몰라보겠느냐? 전혀 모르겠습니다요. 대관절 뉘신지요? 내가 바로 조대감댁 안주인 화영이니라. 아이고 화영 마님이셨군요. 여전히 꽃처럼 아름다우십니다요. 너도 몰라보게 늠름해졌구나. 필뜨기는 한때 장사 미천을 마련할 요량으로 갑부인 조대감댁에서 일한 적이 있었지요. 그때 마님이 필뜨기를 눈여겨보았던 것이었습니다. 마님은 훤칠하게 잘생긴 데다 머리까지 총명한 필뜨기를 늘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허나 신분 차이로 필뜨기가 떠나는 그날까지 말도 붙이지 못했지요. 그러던 차에 필뜨기가 돌아왔다고 하니 뛸 듯이 기뻤던 것입니다. 처녀 시절에도 느껴본 적 없는 설레임에 마님은 필뜨기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했겠구나. 내가 술상을 봐놨으니 편히 쉬고 가도록 하여라. 아이고 너무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요. 그렇게 필뜨기를 안방으로 들인 마님은 방안이 덥다며 다짜고짜 저고리를 걸어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황한 필뜨기가 말릴 사이도 없이 마님은 필뜨기의 품에 안겨들었지요. 꽃향기일까요? 향긋한 냄새에 아찔한 필뜨기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덕분에 오랫동안 참아온 사내가 확 솟구치고 말았지요. 필뜨기의 호흡이 거칠어지고 온몸에 힘이 빡 들어왔습니다. 손을 갖다 대자 마님은 금방 찐 떡처럼 하얗고 또 부드러웠습니다. 거기다 군불이라도 뗀 듯이 마구 달아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위기를 탄 사내와 여인은 뜨거운 심장이 가리키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필뜨기는 야생마처럼 부지런히 달렸지요. 마님은 너무나도 좋아서 지금이 꿈인지 생시인지 몰랐답니다. 그렇게 뻐근한 것이 들락날락 분주하게 움직이니 마님은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참으로 이 세상에 이러한 황홀경이 또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마님은 필뜨기 품에서 속삭였습니다. 필뜨가 내 오랫동안 내가 그리웠는데 이렇게 소원을 풀었구나. 다시는 너와 헤어지고 싶지 않구나. 마님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 내가 기별하면 꼭 와야 한다. 언제든 와야 한단 말이다. 알겠지? 염려 마십시오. 마님이 부르시면 이 필뜨기가 무조건 달려오겠습니다요. 그래, 내 말을 들으니 이제야 안심이 되는구나. 그리하여 필뜨기는 종종 마님께 들려서 함께 황홀경을 맛보곤 했답니다. 마님은 제 속을 뻐근하게 해주는 필뜨기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필뜨가 여태껏 내게 해준 것이 없어 미안하구나. 뭐 필요한 것은 없느냐? 마님 제가 뭐 바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헌데 딱 하나 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요. 뭔데 그러느냐? 제가 배움이 얕아하는 것이 너무 없습니다요. 해서 글 공부를 좀 해보면 소원이 없겠습니다요. 그 말들 들은 마님은 직접 필뜨기를 가르치기로 결심했답니다. 그 뒤로 마님은 필뜨기와 미래를 즐기고는 곧바로 글 공부와 세마기 등을 가르쳐 주었답니다. 원체 머리가 좋았던 필뜨기는 마님이 하나를 가르쳐 주면 열을 깨닫곤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필뜨기가 막집에 돌아왔는데 옆집 희란이가 찾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둘은 어릴 적부터 필뜨기와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죠. 필뜨가? 언제 왔어? 방금 왔지. 이번엔 강원도를 한 바퀴 쭉 돌았어. 강원도를? 필뜨기 너는 조선팔도 안 가본 곳이 없겠구나. 참말로 부럽다. 그렇게 부러우면 나한테 시집 오지 그러냐? 나야 그러고 싶지만 부모님이 반대하셔? 사실 필뜨기네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가세가 기울지만 않았다면 둘은 혼례를 치를 사이였거든요. 허나 희란이의 부모님은 욕심이 사나워서 필뜨기가 고아가 되자마자 손바닥 뒤집듯이 약조를 져버렸답니다. 그래도 둘은 틈만 나면 이렇게 만나서 좋은 사이를 이어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희란이는 좀 더 확실하게 필뜨기와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해서 필뜨기의 집에 천연덕스럽게 들어와서는 덥다며 능청을 떨었습니다. 필뜨가 군부를 너무 떼는 것 아니야? 방이 아주 찜통 같구나. 덥긴 뭐가 덥다는 게야. 아직 5, 6월인데. 난 서늘하기만 하다. 그건 필뜨기 내가 쌀쌀 맞아서 그래. 몸에 열이 많은 나는 아주 더워 죽겠다. 그러더니 웃옷을 척하고 걸어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필뜨기는 이팔 청춘 희란이의 하얀 것을 보니 가슴이 세차게 뛰었지요. 어찌나 가슴이 방망이질을 하는지 심장을 툭하고 입으로 뱉어낼 지경이었습니다. 아니, 망측하게 시리. 말만한 처녀가 무슨 흉내야. 흉내는 무슨? 이게 다 필뜨기 네가 내 맘을 몰라줘서 그렇잖아. 그런 필뜨기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희란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답니다. 그러자 그 희고 고운 자태가 필뜨기 눈에 똑똑히 새겨졌지요. 필뜨기는 너무 놀라고 흥분되어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헌데 희란이는 필뜨기가 자길 거절하려는 것으로 오해하고 말았지요. 잔뜩 꼴이 난 희란이는 두 손으로 필뜨기의 얼굴을 돌려서는 그대로 입술을 맞부딪혔답니다. 두 젊은이는 그제야 서로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너나 할 것이 없었지요. 마음이 타들어가고 둘은 장작불보다 뜨거운 하루를 보내었습니다. 필뜨기는 몇 번이나 희란이를 사랑했지만 젊은 열정은 식을 줄 몰랐지요. 희란이도 몸이 뻐근할 정도로 강력한 필뜨기와 파도 타기를 하듯 함께했지요. 어찌나 기뻤는지 희란이는 몇 번이나 바르르 떨었답니다. 즐거움 속에서 필뜨기는 희란이에게 팔베개를 해주었답니다. 그리고는 귓가에 속삭였죠. 희란아, 난 너한테 꼭 장가들 거야. 그걸 이제야 말하니? 난 기다리다 지쳐서 죽는 줄 알았구만. 미안해 희란아. 네 마음을 몰라줘서. 하지만 이제부터는 꼭 너에게 어울리는 사내가 될 거야. 약속할게. 나도 필뜨기 너밖에 없어. 그러니 우리 부모님도 찍소리 못할 정도로 멋진 사내가 되어야 해. 둘은 아무도 모르게 단 둘이서 혼례를 약조했답니다. 그 이후 둘은 가끔씩 만나서 알콩달콩 사랑을 키워나갔지요.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할까요? 개성 최고의 갑부 팽진사가 희란이의 집에 나타난 것입니다. 팽진사는 매점매석으로 떼돈을 벌었는데요. 그렇게 번 돈으로 고리대금업을 해서 가난한 사람의 마지막 한 푼까지 쓸어가는 악당이었지요. 이리 오너라. 아니, 진사나리가 저희 집에는 어인 일이십니까? 흥, 내 아비가 내게 꾼 돈 20냥? 이제 슬슬 받아야겠다. 희란이는 팽진사의 말에 대경실색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큰 돈을 벌 요량으로 팽진사에게 돈을 꾸었는데 희란이만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이지요. 아니 뭐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진사나리에게 돈을 꾸었다고요? 그것도 자그마치 20냥을요? 그렇다마다. 이제 더는 못 기다리니까 어서 내 돈 20냥을 냉큼 가져오렸다. 그러면서 팽진사는 희란이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어느새 희란이는 처녀티가 확 나는 것이 근사한 미인으로 자라났던 것이지요. 그러니 욕심 많은 팽진사가 회가 동하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벌써부터 팽진사는 어떻게 해야 희란이를 잡아뜨릴 수 있을까 생각이 가득해졌지요. 그러던 차에 희란이 부모님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복의 희란이 내외. 자네들이 장사를 하겠다며
돈을 빌려간 것이 벌써 반년 전일세. 내 돈 20냥? 언제 갚을 건가? 장사라는 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 운이 좀 안 좋아서 지금은 돈이 없지만 머지않아 곧 갚겠습니다요. 그걸 말이라고 하나? 이거 안 되겠군. 자네 집이랑 세간을 모조리 가져가야겠어. 그건 안 됩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것이 있으니 그걸 받으시고 빚을 탕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말해보게. 그것이 대체 무엇인가? 네, 제 딸입니다. 조선판 막장 부모인 희란이 아버지는 희란이를 가리켰지요. 딸을 내어줄 테니 빚을 탕감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팽진사는 순간 당황했습니다만 얼른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아무렴 그렇지 않아도 희란이에게 마음이 동했는데 이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지요. 그거 좋은 생각이군. 좋네. 희란이를 내게 보내면 빚 탕감은 물론 장사 미천으로 20냥을 더 얹어주겠네. 아이고, 감사합니다요. 으하하하. 이야기가 통해서 좋구먼. 그럼 날짜를 잡을 테니 준비하도록 하게나. 잘 되었다 희란아.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땐 나중에 그 덕을 보려고 하기 마련이다. 이제 네가 다 컸으니 그동안의 은혜를 좀 보답하거라. 희란이 어머니까지 나서서 호들갑을 떨었지요. 허나 팽진사에게 팔린 희란이는 벌린 입을 다물 줄 몰랐답니다. 하루아침에 부자의 첩신세가 된 자기 꼴을 생각하니 눈물이 주르륵 흘렀지요. 흑흑 울던 희란이는 부모에 대한 배신감에 가슴이 북받쳐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부모라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식을 팔아 돈을 벌어서 쓰겠습니까? 도대체 대명천지에 어찌 이런 부모들이 있단 말입니까? 울지 말거라. 이 좋은 날에 왜 우느냐? 꽃단장을 하고 부잣집에 시집가면 너 좋고 우리도 좋으니 그만 울고 고추나 좀 다듬거라. 시집 가기 전에도 집안일은 좀 하고 가야 하지 않겠니? 팔자 좋은 부모님의 말에 희란이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게다가 필뜨기와의 지키지 못한 약속에 가슴이 사무쳤습니다. 하지만 팽진사의 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필뜨기에게 알리지도 못했지요. 부모님이 밤이고 낮이고 희란이를 감시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은 무심하게도 흘러 팽진사 댁에 들어갈 날이 오고 말았지요. 곱게 화장을 한 희란이 앞에 팽진사가 보낸 으리으리한 꽃가마가 나타났지요. 어찌나 화려한지 고관대작의 혼례처럼 보였답니다. 희란이는 눈물만 줄줄 흘리며 꽃가마에 올랐습니다. 한편 필뜨기는 희란이가 팽진사의 첩이 되었다는 소식에 놀라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례를 약속한 사이인데 어쩜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모든 게 팽진사와 희란이 부모님이 마음대로 정한 일이라는 것을 까맣게 모르는 필뜨기는 배신감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게 다 내가 가난한 보찜장수라서 벌어진 일이다. 내가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으니 사랑하는 여인조차 날 떠나는구나. 그래도 희란아, 이렇게 날 떠날 거면 혼례하겠다는 약조는 도대체 왜 했느냐? 사나이 순정을 짓밟고도 내가 행복해질 성 싶으냐? 자기를 내팽개치고 팽진사에게 가버린 희란이가 너무나도 야속했던 것이지요. 3일 밤낮을 울던 필뜨기는 마침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났지요. 오냐 희란아. 내 기필코 조선 최고의 갑부가 되리라. 갑부가 되어서 네가 그리도 좋아하는 돈과 재물을 내가 모조리 빼앗으리라. 필뜨기는 크게 성공해서 갑부 팽진사와 팽진사에게 넘어간 희란이를 무너뜨리겠다고 맹세를 하였지요. 네, 사랑을 잃은 필뜨기는 복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필뜨기는 조대감댁 화영 마님을 찾아갔습니다. 마님은 필뜨기와 함께 오래간만에 달콤한 시간을 가졌지요. 황홀한 몸짓이 끝나자 필뜨기는 마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마님, 제가 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얼마든지 말해보거라. 제가 장사를 크게 해보고 싶습니다. 해서 장사 미천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 마침내 네가 큰 꿈을 품었구나. 좋다.
얼마나 필요하느냐? 좀 많습니다. 많을수록 좋지. 100냥 이면 충분하겠느냐? 1000냥은 필요합니다. 1000냥이나? 네가 아주 크게 해볼 생각이로구나. 좋다. 널 믿고 1000냥을 내어주마. 감사합니다요, 마님.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천냥이란 거금을 받아든 필뜨기는 곧바로 북쪽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국경 지역 상인들을 돌며 감초란 감초는 모조리 사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청나라에서 넘어오는 감초는 모조리 필뜨기의 것이 되었지요. 덕분에 감초값은 두어 달 사이에 2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필뜨기는 감초를 창고에 쌓아두기만 하고 팔지를 않는 것이었죠. 마침내 석 달째가 되자 필뜨기는 감초값을 무려 10배를 붙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해도 너무하구만. 감초값을 10배로 부풀리면 도대체 누가 산단 말인가? 돌아들 가세. 필뜨기 자네는 그 감초 끌어안고 살든지 말든지 하게. 우린 도저히 못 사겠네. 감초를 사러 온 상인들은 화를 내며 돌아가 버렸지요. 하지만 필뜨기는 끄덕도 안 했습니다. 말린 감초는 몇 년이 지나도 썩지 않으니 물건을 잃어버릴 일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약방에 감초라는 말이 있지요. 한약을 지으려면 감초가 필수였거든요. 헌데 그 감초를 필뜨기가 모조리 걷어갔으니 조선 팔도에서는 약을 지을 수 없어 아우성이었습니다. 불과 반년도 지나지 않아 감초값은 20배나 되고 말았지요. 그제야 상인들은 주섬주섬 필뜨기에게 10배의 돈을 주고 감초를 사들였답니다. 단숨에 1000냥을 1만 양으로 불린 필뜨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충청도를 돌며 부지런히 수달피를 사들였습니다. 수달피는 귀한 가죽이라 무척 비쌌지만 1만 양을 거머쥔 필뜨기에겐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요. 하여 몇 달이 지나자 조선 팔도에는 수달피를 구경도 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사람들은 필뜨기가 거금을 써가며 그 귀한 수달피를 왜 그리 사모으는지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두고 봐라. 조선의 모든 권력자들이 내게 통사정을 하게 되리라. 아니나 다를까 추운 겨울이 오자 조선의 고관대작들은 따뜻한 수달피를 찾느라 난리가 났습니다. 대감님 위신이 있지 하찮은 속옷을 입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조선의 모든 수달피는 필뜨기의 손에 있었지요. 해서 돈 아까운 줄 모르는 대감님들은 웃돈에 웃돈을 얹어주고 겨우 수달피를 구할 수 있었답니다. 그 뒤로도 필뜨기의 신묘한 상술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덧 필뜨기의 재산은 100만 양으로 불어나게 되었었지요. 필뜨기는 그중 1만 양을 떼어 화영 마님께 은혜를 갚았습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돈을 모두 투자해 팽진사의 고리대금업을 박살내버렸지요. 팽진사가 돈을 빌려주려고 하면 곧바로 필뜨기가 더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니 팽진사가 어디 버틸 재간이 있겠습니까? 아니, 이 보침장수놈이 어딜 감히 내 일을 넘보길. 이놈을 가만두지 말아야겠다. 화가 잔뜩 난 팽진사가 왈패들을 풀어 필뜨기를 공격했지만 필뜨기가 더 큰 돈으로 왈패들을 매수하니 헛수고가 되고 말았지요. 그렇게 하는 일을 족족 망가뜨리니 어느새 팽진사의 재산은 10분의 1로 쪼그라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최후의 수단으로 팽진사는 고관대작을 끌어들여 필뜨기를 옥에 가두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남은 재산을 모두 모아 미리 약조를 나눈 대감에게 바쳤지요. 아니,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필뜨기가 잡혀갔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째 아직도 필뜨기놈이 멀쩡한 것이냐? 여봐라. 조대감께서는 아무런 말도 없으시더냐? 도대체 약조를 언제 지키시려고 그러는 것이냐? 네, 그것이 조대감께서는 아무런 약조도 나눈 기억이 없으시다고. 뭐라고? 내 돈 3,000냥을 받아먹어 놓고 아무런 기억도 없다는 것이 말아되느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조대감은 바로 화영마님의 부군이었던 것이지요. 화영마님이 열심히 구워 삶은 덕분에
조대감은 필뜨기를 잡아넣어 달라는 팽진사의 부탁을 깨끗하게 묵살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 연유를 알 턱이 없는 팽진사는 길길이 날뛰었지만 그렇다고 고관대작인 조대감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그렇게 팽진사는 1년 만에 알거지가 되고 말았답니다. 거리에 나앉게 된 팽진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화병으로 죽고 말았지요. 팽진사의 첩 희란이도 갈 곳이 없어진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부모님이 팽진사에게 받은 돈을 모두 날려 개털이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하는 수 없이 희란이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삭바느질을 하며 간신히 풀칠을 하고 있었지요. 그 소식을 들은 필뜨기는 마침내 희란이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이리 오너라. 누구십니까? 웬 귀인께서 어찌 이런 누추한 초가집을 찾으셨나요? 이젠 내가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하는군. 그래, 사나이 순정을 짓밟아 놓고 겨우 이 꼴로 산단 말이냐. 희란이는 으리으리한 차림새의 필뜨기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너에게 팽당한 필뜨기가 이렇게 돌아왔다. 어떠냐? 이제야 좀 후회가 되느냐? 재물만 쫓다가 그 재물로 망하게 되니 이제야 좀 정신이 드느냐? 악에 받쳐 소리치는 필뜨기 앞에서 희란이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필뜨기의 분노를 고스란히 뒤집었었답니다. 희란이는 필뜨기가 돌아간 뒤에도 한참 동안이나 필뜨기가 사라진 방향을 지켜보았지요. 며칠 후 갑자기 화영마님이 필뜨기를 불렀습니다. 어쩐 일이십니까, 화영마님? 자네에게 알려줄 것이 있네. 내가 희란이에 대해 조사한 것이니 부디 놀라지 말고 들으시게. 성품이 어진 화영마님은 차마 필뜨기에게 숨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해서 화영마님은 자기가 알아낸 희란이의 혼인에 대해 낱낱이 알려주었지요. 어째서 희란이가 필뜨기를 저버리고 팽진사에 첩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뒤로도 얼마나 필뜨기를 그리워했는지를 말입니다. 진실을 알게 된 필뜨기의 두 눈은 놀라움으로 휘둥그레해졌지요. 화영마님에게 모든 사실을 들은 필뜨기는 그제야 황급히 희란이를 찾았습니다. 허나 희란이는 살던 초가집에서 사라져 온데간데 없었지요. 그제야 희란이를 영영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필뜨기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가 복수심에 미쳐서 희란이를 너무 모질게 대했구나. 미안하다, 희란아. 다시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너에게 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러니까 제발 돌아와 다오. 희란아. 하지만 필뜨기의 외침을 듣는 이가 없었지요. 그 뒤로 필뜨기는 그 엄청난 재산을 모두 풀어 조선 팔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두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빈털터리가 된 몸으로 오직 보찜 하나만을 들고 또다시 보찜 장수가 되었답니다. 조선 팔도를 돌며 다시 한번 희란이를 찾기 위해서였지요. 그렇게 필뜨기는 모든 과거를 뒤로하고 다시 팔도를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필뜨기가 희란이를 만났다는 소식도 영영 만나지 못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필뜨기가 희란이를 애타게 그리워한 것은 사실이었지요. 그저 필뜨기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희란이를 만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가끔 오해에 의해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하지만 흘러넘친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될 수 있지요. 때문에 화가 날 때마다 우리가 되새겨야 하는 것은 바로 용서라는 두 글자가 아닐까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